네, 조정곤 시인이 2017년 이제 작고하셨는데 벌써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서 세월의 참 빠름을 실감합니다. 조정곤 시인하고는 그 양정고등학교 1년 선후배, 그러니까 시단은 조정곤이 빨리 등단했지만 고등학교는 제가 1년 선배죠. 조정곤 시인을 제가 좀 시인으로서, 당시 저는 평론가로서 만나서 뜨겁게 문학을 얘기하던 시절은 1980년대 중반입니다. 당시 저는 그 85년에 현대시 정신사라는 책을 냈고, 이른바 정신주의 문학을 지향하던 시절이었고, 조정곤은 초기에 그 뛰어난 재능을 보였지만 상당 기간 침체한 시기였는데, 저를 만나면서 문학적 또는 시적인 정열이 다시 불타오르면서 어느 날 그 산정묘지 1, 2, 3편을 들고 와서 저에게 보여주는 걸 보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훌륭한 작품이다. 앞으로 이 산정묘지 연작시를 밀고 나가서 한 권의 시집을 낸다면 조영은 문학사에 족적을 남기는 훌륭한 시인이 될 거다. 처음에는 이 세 편 쓰기도 어려웠는데 무슨 소리냐 하는 표정이었지만 그 문학사 얘기를 하니까 조정곤 씨가 상당히 그 뭔가 마음이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사실 조정곤 씨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시 쓰기를 시작해서 시의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직장 생활도 뭐 팽개칠 정도로 시에 전념하고 있었는데, 본인이 써야 될 그 절대의 작품 또는 최고의 작품 또는 역작을 남기지 못하고 약간의 방황이 있던 시기에 그런 얘기를 하게 됐고, 이후에 그 당시 석계역은 포장마차가 질비하던 시절인데 89년, 90년 이런 시간 동안 거의 매일 또는 하루 걸러서 후속되는 산정묘지 작품을 가지고 토론하고 서로 얘기하고 또 제가 방향도 제시하고, 그래서 1990년대 가을 무렵에 이제 산정묘지 연작이 끝나고 본인이 산정묘지 마지막 부분을 썼을 때 그 원고지를 들고 나와서 그 지금 그 상계역 노원역인가요? 노원역 어느 그 집에서 우리 내외와 그 부인 주경이어서 함께 그 산정묘지를 끝낸 그 축하 모임을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 후 91년부터 조정곤 시인은 김수영 문학상이라든가 소월 문학상을 받으면서 한국 문학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기는 훌륭한 시인이 되었습니다. 조정곤은 시적 감성이 매우 뛰어나고 직관력이 있는 그런 시인이었습니다. 다만 이 산정묘지 연작을 밀고 나가면서 상당한 힘을 기울였기 때문에 그 이후 새로운 시로 나가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산정묘지 연작을 통해서 조정곤은 제가 말하는 정신주의 시의 한 절정을 보여준 시인이고,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로 넘어가는 소위 그 해체시가 유행하던 그 시절에 단연히 발군의 시인으로서 기억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정곤은 자존심이 강하고 또 남에게 숙이지 않으면서 오로지 시에 헌신하는 시인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고독한 시간을 만년에 많이 보냈습니다. 본인이 동락당이라는 시에서 보면 산으로 하산하는 길을 끊어버렸다 할 정도로 고독하게 혼자 자기 자신을 지키면서 살았는데, 그 고독한 시간들이 조정곤의 후반부에 있어서는 상당히 커다란 그 자신의 그 세계를 완성하는 데 바치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19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반 산정묘지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고 시에 헌신하던 조정곤 모습을 떠올리면 아마도 시인이라는 게 그런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최근 우리 시단이 제가 보기에는 황폐하고
또 무질서하고 착박하고 혼란된 상황이라면 조정권의 이런 시 정신을 한 번쯤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부분에서 조정권 산정묘지와 관련된 얘기를 이미 말씀을 드렸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산정묘지 이후 조정권의 삶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하려고 합니다. 조정권은 지금 지난해 20년 작고 3주기를 맞이했고, 산정묘지 이후의 삶에 대한 제 간단한 소견을 조정권을 생각한다 5장면의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서 산정묘지 이후 조정권과 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문해진흥원을 조기 퇴직한 다음 조정권은 상계동에 틀어박혀 시단에 나오지 않았다. 고독한 시간을 견디는 그 연결성이 놀랍다는 생각을 하며 강골의 정신으로 잘 버티고 있으리라 생각했다. 2010년을 넘어서서 더욱 그가 고독하다는 풍문이 들려왔다. 재직하고 있던 대학의 퇴직이 목전에 다가온 나는 공사 다망하다는 핑계로 그를 자주 찾아보지 못했다. 음울한 목소리로 가끔 안부를 묻는 그의 전화 소리를 듣고는 했다. 그가 수술한다는 얘기도 들려오고 매일 상당량의 소주를 반주로 한다는 얘기도 들려왔다. 응급실에 갔다는 이건청 선배의 전가를 듣고 상계동 병원으로 달려갔으나 그는 그것을 극복하고 퇴원했다. 잠깐 만나 그동안 살아왔던 이런저런 얘기라고 헤어졌으나 얼마 후 다시 중환자실로 갔다는 소식이 들렸다. 이런 일을 반복하던 그가 중환자실에서 퇴원하여 마지막으로 가족이 돌보게 되었다는 것도 이건청 선배가 전해주었다. 작별의 시간이 다가온 것이다. 2017년 11월 5일 저녁 무렵 상계동 그의 자택으로 갔다. 그는 의식불명의 상태였고 주경의 여사는 일주일 가까이 아무것도 삼키지 못한 상태라고 했다. 그의 얼굴에 남은 것은 오똑한 코, 평생 그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코만 남기고 피골이 상접한 상태로 산정의 총루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의 임종이 눈앞에 있었다. 푸른 포도알 하나를 내가 보는 자리에서 그의 입에 넣어주면서 홀로 말을 걸던 주경의 여사의 마지막 헌신을 목격하고 방에서 나와 잠시 장의 절차를 의논했다. 40여 년의 시우이자 동지를 잃는 비감한 마음이 무겁게 내려눌렀다. 밤마다 긴장하며 그의 부음을 전하는 전화를 기다렸으나 전화는 쉽게 오지 않았다. 아마 사흘째 되는 날 깊은 밤이 지나고 새벽이 동터울 무렵 전화 휴대폰 폰이 울렸다. 한 줌의 채로 돌아간 그의 유골을 용인공원묘원의 나지막한 언덕에 묻고 돌아오는 나의 마음은 차가운 돌처럼 굳어 있었다. 고등학교 선배이자 조정권의 문청시절 문학적 스승이기도 한 이건청 선배와 나의 경희대학 제자인 강웅식, 그리고 고려대학 제자인 여태천이 마지막 묘비 앞에서 묵념을 했다. 인간의 생명이 흙에서 나와 흙으로 돌아간다는 성서의 말을 실감했다. 입술의 노래는
대지에 묻히지 않는다는 그의 산정묘지 구절이 나의 가슴을 치고 갔다. 이것이 지금까지 읽어드린 것이 조정곤이 그 상계동에 은둔하면서 작고하기까지의 과정을 요약한 글이라고 하겠습니다. 2000년 11월 15일경 조정곤의 용인공원 묘지를 3주기를 맞아 이건청 선배, 강홍식 평론가, 그리고 주경희 여사와 함께 간단한 산소 참배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조정곤의 산정묘지를 기리기 위해서 산정묘지 1편을 1을 낭독을 한 바 있습니다. 오늘 산정묘지 1의 앞부분 읽어드리면서 조정곤과 저가 산정묘지를 향해서 시의 용맹 돌진하던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산정묘지 1. 겨울산을 오르면서 나는 본다. 가장 높은 것들은 추운 곳에서 얼음처럼 빛나고 얼어붙은 폭포의 단호한 침묵, 가장 높은 정신은 추운 곳에서 살아 움직이며 허옇게 얼어터진 계곡과 계곡 사이 바위와 바위의 결빙을 노래한다. 간밤의 눈이 다 녹아버린 이른 아침, 산정은 얼음을 그대로 뒤집어 쓴 채 빛을 받들고 있다. 만일 내 영혼이 천상의 누각을 꿈꿔 왔다면 나는 신이 거주하는 저 천상의 일각을 그리워하리. 가장 높은 정신은 가장 추운 곳을 향하는 법. 저 아래 흐르는 것은 이제부터 결빙이 아니라 차라리 침묵하는 것. 움직이는 것들도 이제부터는 멈추는 것이 아니라 침묵의 노래가 되어 침묵의 동렬에 서는 것. 그러나 한번 잠든 정신은 누군가 지팡이로 후려치지 않는 한 깊은 휴식에서 깨어나지 못하리. 하나의 형상 역시 누군가 막대기로 후려치지 않는 한 다른 형상을 취하지 못하리. 육신이란 누더기에 지나지 않는 것, 헛된 휴식과 잠 속에서 방황의 나날들. 나의 영혼이 이 침묵 속에서 손뼉 소리를 크게 내지 못한다면 어느 형상도 다시 꿈꾸지 않으리. 지금은 결빙하는 계절. 밤이 되면 물과 돌이 서로 끌어당기며 결빙의 노래를 내 발밑에 들어주리. 여름 내내 제 스스로의 힘에 도취하여 계곡을 울리며 폭포를 타고 내려오는 물줄기들은 얼어붙어 있다. 계곡과 계곡 사이 잔뜩 엎드려 있는 얼음 덩어리들은 제 스스로의 힘에 도취해 있다. 결빙의 바람이여 내 핏줄 속으로 회오리치라. 나의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나의 전신을 관통하라. 점령하라. 도취하게 하라. 산정의 새들은 마른 나무 꼭대기 위에서 날개를 접은 채 도취의 시간을 꿈꾸고 열매들은 마른 씨앗 몇 개로 남아 껍데기 속에서 도취하고 있다. 여름 내내 빗방울과 입맞추던 뿌리는 얼어붙은 바위 옆에서 흙을 물어뜯으며 제 이빨에 도취하고 바위는 우돈스런 제 무게에 도취하여 스스로 기쁨에 떨고 있다. 이상 산정묘지 1의 앞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나의 영혼이 이 침묵 속에서 손뼉 소리를 크게 내지 못한다면 어느 형상도 다시 꿈꾸지 않으리. 조정곤이 흙 속으로 제가 돼서 돌아갔고 용인에 모셔져 있지만 조정곤은 이 산정묘지의 그 높은 정신과 더불어 영혼의 휴식을 취하고 있으리라고 보고 상가 그의 명복을 빌면서 조정곤의 시가 우리 문단에서 그리고 우리들의 가슴 속에서
빛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